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캄보디아에서 최근에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빈발하자 정부가 어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지역들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여행 금지는 여행 경보 4단계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하고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어느 지역들인지 지도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보코산 지역과 범죄단체들이 밀집한 바베시, 포이페시 등이 대상이고요.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에는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특별 여행주의보 지역은 현행 조치가 유지가 되고요. 캄보디아 외에 베트남과 태국 등의 지역에는 아직 여행 주의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여행 주의 조치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태 이후에 캄보디아 이외에도 다른 동남아 국가 여행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이 이제 발생한 이후에 범죄 세력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을 하면서 인접한 동남아 국가 전반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도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는 고민 게시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를 물어서라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다. 너무 무서워서 행선지를 변경하려고 한다와 같은 불안 섞인 반응인데요. 정보의 진위보다도 혹시 모를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여행업계들이 오는 12월부터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캄보디아 시엠립 직항 노선 재운항과 함께 관련 상품을 검토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전면 보류된 상황입니다. 여행업계는 당장 동남아 여행 줄 취소 같은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규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항공사들도 아직 캄보디아 노선을 대폭 축소하거나 운항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들고 오셨어요. 이달 초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하락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거든요. 지난 2일에 사상 처음으로 1억 7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거듭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8일 한때에는 1억 7,900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부터 11일 사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폭락을 했고 어제 기준으로는 1억 6,800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대화의 뜻을 밝히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사이 선물 시장에서 테라 루나 사태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을 했거든요. 약 한화로 한 570조 원 규모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가 됐고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대체 자산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고가 경신은 몇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쌀 이야기 해볼게요.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1년 사이에 20% 넘게 뛰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 경제 속속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을 와서 이제 쌀을 사간다 이런 이야기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쌀값도 요즘 너무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20kg 소매 가격은 추석을 앞뒀던 2일 6만 8천 원 선까지 올랐다가요. 어제 기준으로 6만 6천 원 선으로 이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쌀값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6만 원은 훌쩍 넘겼습니다. 1년 사이 25%나 뛴 가격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쌀값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비 때문에 햅쌀 수확이 지연이 되면서 이달까지는 현재 쌀값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다음 달이나 돼서야 이제 좀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보인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먹거리 물가 워낙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 쌀 가격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안 오른 품목이 없어 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쌀 사 먹기가 참 부담스러워지니까 일단 쌀 할인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원래 할인 행사를 지난달까지만 하려고 했다가요. 이달 말까지로 늘리고 할인 폭도 20%
20kg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과 생산된 햅쌀 16만 5천 톤 중에서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예. 농식품부는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체를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쌀값이 높은데 또 세금을 들여서 왜 시장 격리나 할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산지 쌀값에 비해서 중도메인이 소상공인이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높여서 중간 마진을 크게 챙기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땜질식 정책보다는 쌀의 유통 단계 축소 등 유통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안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쏙쏙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